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딱 그냥 움직일 정도만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제 뭐 방송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뭐 얘기했던 그 정도의 움직임이 오늘 뭐 또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은 어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오일선은 타지 않고 옆으로 흐르는 정도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이제 기다리는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은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은 코스피가 상승이 276개, 하락이 595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512개, 그리고 하락이 1109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양시장 전부 다. 거기 비하면은 또 뭐 그렇게 하락이 큰 건 아니에요. 코스피가 0.6% 빠졌고 코스닥이 0.95%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잠잠했고 살짝 하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하락을 위한 하락이 아니라 뭔가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숨죽이고 있는 이제 그런 장이 오늘은 연출이 된 겁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코스피에서 4,700억을 팔았습니다. 장 막판까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뭔가 우리 시장에 대해 가지고 경계감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2,670억 나왔는데 막판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9,000, 장중에는 1조가 넘게 매도가 나오다가 9,100억으로 끝났네요. 근데 어쨌든 장중에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뭔가 경계감을 갖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계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죠.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미국계에서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관세 영향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거 뭐 딱 알아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간의 움직임으로 봤을 적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들었던 얘기 중에 뭐 이제 조금 이제 센 얘기는 뭐냐면은 상호 관세 얘기 뭐 들었었고, 보편 관세 들었는데 보편 관세로 뭐 한 25%까지도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령 상호 관세든 보편 관세든 한 20%가 안 넘는 관세다,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시장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뭐 괜찮다고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관세 얘기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엄청나게 관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뭐 이러고 계속 관세 얘기를 해왔고, 시장은 그 얘기를 너무 귀 아프게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미리 반응을 해버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가 확실하게 부과만 된다면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에서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관세 영향에서 오히려 관세가 확정이 된다면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해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관세 영향을 받은 쪽은 미국 증시가 더 큰 것 같아요. 미 증시가 관세 때문에 빠졌다라고 해도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관세가 미국 시장에 인플레이션도 불러오고 또 뭐 소비 심리 위축도 불러오면서 경기도 나빠지게 할 거다 하면서 빠졌으니까 관세 때문에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도 어쩌면은 그 관세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트럼프가 제일 지금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관세에 대해서 정체를 안 알려준 게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시장은 그렇다면 이런 정체구나, 그리고
먼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제거로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관세는 이제 며칠 내로 뭐 가령 내일 관세가 매겨지면서 시장 충격이 뭐 조금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네, 그것은 금방 극복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만 본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정치 불확실성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금 시장에는 제일 뭐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고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시장은 추가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잠깐 보면은 환율이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제가 이제 환율을 보면서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상단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서 위로 갈지 아니면은 밑으로 빠질지 지금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호를.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위로 치솟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아니면 밑으로 빠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원화 가치 그 원화를 사고 파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환율이 결정된다는 걸 볼 때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나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금요일 날 결정이 나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다른 거 볼 게 없고요. 금요일 날 이제 결정이 될 선고를 이제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거고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일도 5일선 못할 겁니다. 코스피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일 탈 일이 없죠. 내일은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흔들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내일 살짝 흔들고 아랫골이 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보면서 결과 보면서 5일선을 탄다든지 아니면 내일 오히려 빠져서 시작을 해서 양봉으로 마감은 하되 5일선 타지 않는 형태 이렇게 마감을 해놓고 금요일 날 뭐 위로 가든지 5일선을 타든지 밑으로 빠지든지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전개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5일선을 타느냐 코스피가 못 타느냐 이게 아마도 우리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제일 크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수합도 요 근래에 며칠간 좀 올라왔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제가 그림은 좀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요 근래에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30에서 36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건 한 3일 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번 주에 있을 금요일에 정치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부분이 일단은 확인이 돼야만 시장이 뭐 어쨌든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다들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특징 섹터 뭐 이런 것들을 고르기는 참 힘들지만 반도체는 어쨌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바닥권에서 일단 탈피는 했어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죠.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엄청난 깊은 조정이 아니죠. 지금 21선을 안 깨고 21선을 지키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뭐 대들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면은 지수가 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은 하방을 향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방도 아니고 상방도 아니고 상방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일단 멈춤했다라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그렇게 뭐 읽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수도 지금 딱 그런 위치다, 그런 이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는 틀림없이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됩니다. 그거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반도체를 꼭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또 있죠. 실적 발표가 근데 이번 1분기까지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못 미칠 걸로 지금 다들 전망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상이 그렇게 별로 썩 좋은 예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진단 말이죠. 21선을 안 깼어요. 이 장에서. 그거는 삼성전자가 조금만 풀리면은 시장이 그러면 조금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올라가겠다라는 이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좀 보고 계셔야 되고요.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서 매수는 금요일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예, 뭐 쉽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서 주목하실 종목들은 일단 그 시총이 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소부장들도 이런 코스닥 쪽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시총 1위죠. 코스닥에. 이런 종목들 또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ISC라든가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이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AI 시대의 신기술 섹터들 중에 세 종목 제가 말씀드린 거 유리기판 쪽에 필옵틱스 이것도 아직 시세가 죽은 게 아니에요. 유리기판은 앞으로 현실화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겠죠. 또 YC처럼 지금 이제 HBM 테스터가 새롭게 지금 납품되고 있는 회사들 또 네오셈처럼 CXL 반도체 쪽의 선두주자들 이런 종목들은 다들 올라가게 돼 있고 또 뭐 테크윙처럼 레거시 쪽에 속하면서도 그래도 이번에 그 큐브 프로브 같이 신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상품을 계속 내놓는 이런 회사들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또 뭐 테스 같은 종목 먼저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추가 상승을 못 하고 있지만 상당히 올해 실적 전망이 좋은 회사죠. 이런 회사들도 갈 거고요. 또 레거시 쪽에서 뭔가 좀 실적이 좋은 회사 찾으라고 그러면은 뭐 이런 회사 PSK 홀딩스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코미코 같은 종목은 뭐 올라온 이후에 시장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쫙 흐르면서 빠지질 않고 있죠. 하방이 견조하다는 뜻은 시장이 상방으로 움직이면은 먼저 튀겠다라는 뜻이죠.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은 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만 보셔도 반도체 쪽에서는 뭐 모자람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은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이죠. 2차 전지는 뭐 지금 공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도 계속 빠지고 에코프로 BM도 빠지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빠져요. 밸류에이션으로만 본다면은 지금도 비싸다. 맞는 말이죠. 예, 그 뭐 다 이제 빠지는데 근데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2차 전지 반등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을 코스피만 반등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코스피 반등이 나오면은 코스닥도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코스닥 반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줄 섹터는 2차 전지하고 바이오입니다. 두 섹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수를 또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 반등이 나오면 2차 전지는 또 반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비중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종목들 다 합해가지고 3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몇 달째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들은 어쨌든 그 안에서의 비중만 지키신다면은 지금 반등을 기다리셔야 되고.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주들은 또다시 이제 급락이 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심하게 나오면서. 그래서
금요일 날 가령 시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2차 전지뿐만이 아니죠. 사실 금요일 날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계좌에서 현금 비중을 확 높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쪽에는 상당히 좀 낙폭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대응들을 하셔야 되고 민감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자동차, 현대차 지금 하락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이번에 현대차가 5일선 타면은 이제는 매수해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매겨지는데 무슨 소리냐? 관세는 다 이미 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다 소화가 됐고요. 현대차 기아는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관세 때문에 뭔가 좀 실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오히려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리포트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긍정적으로 써주는 리포트들이 나올 확률이 크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뿐만 아니라 또 뭐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잘 나가던 SL 같은 종목 더 갈 걸로 보고요. 화신 같은 종목도 가려고 하다가 시장 때문에 지금 멈칫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쪽도 이제는 매수할 때가 됐다. 언제? 현대차가 5일선 타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요일 날 코스피가 5일선 타면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안 빠지고 상당히 강한 쪽이 또 조선 쪽이죠. 조선 쪽은 어제 5일선을 탔어요. 어제 조선주들이 5일선들을 많이 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탔고요. 삼성중공업도 어제 5일선을 회복을 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5일선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조선주는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입니다. 어떻게 어제 같은 날 우르르 5일선을 탑니까? 섹터 전체가 5일선을 탔어요. 태광처럼 기자재주들까지 5일선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반등이 제일 먼저 나올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거든 조선주는 하나 잡으세요. 뭘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박스권 매매하셔야죠. 이제는. 다시 또 신고가를 낼 거다라고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주나 방산주 같은 종목들은요. 방산주도 한번 볼까요? 방산주도 결국에는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방산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전투기 사업을 필리핀인가요? 그걸 이제 미국에다가 뺏겼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추가 하락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사겠는데 지금은 조금 자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먹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기가 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좀 빠져줬으면 정말 좋겠어. 좀 빠져준다면 현대로템 기준으로 한 9만 원 밑으로 빠져준다면 한번 사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 방산주들도 지금은 이제 박스권 매매 구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신고가를 노리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단지 빠르게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올 때는. 그래서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빠른 반등이 나올 섹터들이기 때문에 방산하고 조선은 그런 부분들을 노리시면서 단기 매매하기에 딱 좋은. 그러니까 그 단타하는데 급등주만 단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급등주 단타가 무서우신 분들 또 차트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10% 20% 수익들은 금방 나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만한 섹터는 이 정도 아마 되는 것 같고요. 전략은 사실 이제 어제 그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강한 종목을 제가 강조분 아닙니까? 강조분.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우선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강한 종목은 어떤 게 강하냐? 5일선 먼저 타는 종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5일선을 타버렸잖아요. 그런 쪽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핫한 종목들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무 섹터나 또 그렇다고 막 5일선만 타면 되느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좀 그래도 좀 요즘에 좀 핫한 섹터들에서 5일선을 먼저 탄다 그러면은 강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일선 탄 종목들이 나오면은 바로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로 매수가 아니라 5일선 탄 종목들이 나오면은 이 종목들은 관심 섹터에다가 일단 넣어놓자.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선주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관심 섹터에 일단 넣어놓고 매수는 언제 한다? 코스피가 5일선을 타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보면서 그 종목들을 매수 신호를 주면은 코스피가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10% 20% 수익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장은 단기 대응을 하시고 어쨌든 그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 구성을 또 다시 하셔야 될 텐데, 시장이 올라간다,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늘 관심권입니다. 반도체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이 섹터고.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코스닥을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는 늘 그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을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시장이 하락할 거다 싶으면은 이쪽을 먼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뭘 다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도체는 그래도 그나마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물려도 이제 반등이 또 금방 나오겠지만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한 번씩 하락하기 시작하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쪽은 대응들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또 봐야 될 쪽들이 어디냐면은 오늘도 이제 뭐 로봇들이 괜찮았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이슈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아직 못 파신 분들은 내일쯤 해가지고 반등이 또 나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대장주들이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그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테슬라를 보자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지금 거의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중바닥 형태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로봇주들도 이제는 거의 때가 됐다 봐야 됩니다. 로봇 사업, 로봇 시장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1, 2년이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상용화가 될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커질 수밖에 없는 판이 이 로봇판입니다. 예, 그래서 로봇주들은 이번에 많이 빠진 게 오히려 기회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또 화장품 쪽도 제가 계속 얘기를 좀 드렸었죠. 실리콘도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이틀간 계속 잡아 올려버렸죠. 화장품 쪽도 올해 실적이 계속 좋을 섹터입니다. 근데 가격은 많이 빠졌고 이제 화장품 쪽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간다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정책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 실제화 된다면은 정치인 테마는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좀 그렇고 정책 테마들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쪽들 뭐 이제 움직이겠죠. 예, 대선 테마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또 해야죠. 예, 뭐 단기간에 또 바짝 또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쪽 관심 가지시고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이 D-Day가 될 것 같고요. 예,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일단 확인하고 대응법 말씀드렸으니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